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그릇을 쓰는 것과 같다. 당태종이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는 근본은 오직 사람들을 적절히 임용하는 데 있어. 나는 복덕이 그대에게 어질고 재능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그대는 아직까지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소. 천하를 다스리는 임무는 매우 중하니 그대는 나의 근심을 덜어주시오. 그대가 사람을 추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겠소? 라고 했더니 봉덕이라는 학자가 신이 비록 매우 우매하지만 어찌 감히 마음과 영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특수한 재능이 있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태종이 과거 영면한 군주는 사람을 임용하면서 그릇을 쓰듯이 그 장점을 모두 쓰고 모두 그 시대에서 인재를 선발하고 다른 조대에서 인재를 빌리지 않았소. 설마 주문상이 여상을 만난 것과 같이 기적을 기다린 연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소? 하물며 어느 조대인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없겠소? 단지 그들을 잊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당태종이 이야기한 것의 첫 번째 주제는 분명히 그 시대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봉덕이라는 학자가 사람을 선발하고 추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최선을 다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당태종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을 미리 제단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문상이 여상을 만난 것과 같이 해서 여기서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있는데 자, 여상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강태공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게 되면 강태공은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계속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에 바늘 없는 찌를 들이움으로써 계속 물고기를 낚지는 못하지만 계속 사람을 낚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이제 주문상이 여상을 만나서 결국 천하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의 에피소드에서는 어떻게 80살까지는 궁하게 살았고 그 뒤에는 영달로 살았기 때문에 궁 80, 달 80이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게 됩니다. 이런 강태공의 에피소드들에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게 됩니다. 결국 궁한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하면서도 달에 올 그 능력을 우리가 채우지 않고 있었음을 항상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0.1%씩이라도 어떤 개념 하나만이라도 내가 성장한다. 어제보다 하나만 다른 오늘이 되겠다라고 조금씩 노력하신다면 혹시라도 궁 80을 사시는 여러분일지라도 달 80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그릇을 쓰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역량은 분명히 장점들은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뽑아서 어떻게 내가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보는 것이 결국 군주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에나 사람은 있었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분명히 채용이 되고 오거나 내가 채택을 해서 왔을 때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머무를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 기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쓰는 방법 하나, 저만의
생각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가장 어려웠을 때 써라,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느낀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이 그것이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나의 실력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력이 아님을 보이고 계속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친구들은 저를 좋아하면서 계속 따라와 주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와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밥을 한 끼 사겠다고 해서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을 합격도 했고 다른 자격증 시험에 공부해서 자격증 시험도 합격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밥을 한 끼 사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해준 것이 없었지만 그의 능력으로 해결한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자신이 가장 어두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고 그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모를지라도 진실로 믿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점을 볼 때에는 항상 고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점에 있는 숨은 진주를 발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또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욕망을 나타내는 그것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번에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 해두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말을 여기에 비춰보면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그릇을 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분명 그것을 하는 데에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나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 장점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오는 것부터 우리가 군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